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면역 두 번째 시간이야. 자, 면역을 일으키는데 오늘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면역을 일으키는데 자, 보자. 후천성 면역, 특이적 면역 제목은 그렇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봅니다. 항원, 항체. 자, 갑니다. 항체부터 먼저 한다. 항체가 뭐냐라는 거지. 그랬더니 내 몸에 뭐가 들어와? 병원체가 들어오는 거야. 병원체가. 그럼 그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 병원체에 대항하는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병원체에 대항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의 이름을 뭐라 그래? 항체라 그래. 항체. 그러니까 항체는 뭐가 되는 거야? 내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애들을 항체라 그래. 그럼 항원은 뭐야? 이제부터 잘 봐야 돼. 항원은 뭐야? 항체를 만들게 하는 병원체.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항원은 누굴 말하는 거야? 항원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병원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병원체라는 말이 안 나와. 병원체를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러면 되겠어? 항원. 그렇지. 내가 전 시간에 병원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라 그래? 항원이라 그래. 항원. 항원 그러는 거야. 항원. 항원 뭐야?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병원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물질 항원. 알겠니? 병원체 항원이다. 항체 뭐야? 이따가 배우겠지만 저 항원을 제압하러 가는 놈이야. 항원. 항체입니다. 자, 암기 시작합니다. 림프구. 다 봐. 단어 오늘 외워야 될 단어가 많다. 자, 구자로 끝났습니다. 구 뭐야? 구 덩어리. 구 덩어리. 됐니? 백혈 구, 적혈 구, 림프 구, 비림프구, 비림프구, T림프구, 구구구 뭐야? 덩어리. 알겠니?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자, 간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항원을 인식하는 덩어리야. 자, 림프구도 그러니까 뭐라는 뜻이야? 림프구도 뭐라는 거야? 림프구도 백혈구. 알겠니? 그러니까 백혈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굉장히 단어가 규모가 뭐한 거야? 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백혈구 중에 뭐 있는 거야? 림프구가 있는 거란다. 자, 암기 시작해야 돼. 이따가 다 써먹을 거니까. 림프구 어디서 만들어? 림프구 어디서 만들어? 림프구 어디서 만들어? 그래, 항상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 암기사항이야. 생성 어디서 돼? 생성. 생성 어디서 돼? 생성. 생성 만들어지는 거 어디서 만들어? 골수에서 만들어. 어디서 만들어? 골수에서 만들어. 다 백혈구들은 골수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혈구들은 다 어디서 만드는 거야? 골수에서 만드는 거야. 골수. 골수가 뭐야? 골수가 뭐야? 그래, 뼈에 있는 거야. 뼈에 있는 뭐야? 물. 뼈에 있는 물. 됐어요? 뼈에 있는 물. 골수. 됐어요? 어느 뼈에 있어? 척수. 척추뼈 안에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골수를 빼먹는다 그러지. 등골 빼먹는단 말 하지, 엄마들이. 이 등골 브레이커들 그냥. 알겠니? 누구야, 등골 브레이커들. 막 엄청난 그 아디다스로는 등골이 안 돼. 알겠니? 그 등골 빼먹으려면 로스페이스도 요즘 뭐 그거 진짜야? 뭐 마치 진짜처럼 뭐 에이 됐어? 요즘 뭐 있어? 몽클레어 뭐 이 정도는 돼야 골수지. 어디 노스페이스 갖고 와가지고 등골이라 그래. 자, 간다. 아무튼 뭐야? 골수에서 뭘 만들어? 그래, 림프구를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골수에서 만든다. 모든 림프구. 거꾸로 해도 돼. 백혈구에서 만들어. 골수에서 만들어. 다. 됐니? 골수에서 만드는데 성숙이 문제야. 림프구. 근데 자, 봐. 시험하고 관련 없는 얘기 조금 합시다. 림프 뭐야?
림프 뭐야, 림프. 림프 뭐야, 림프. 그치? 림프를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림프를 가르쳐 줄게. 됐어? 너네 림프 마사지는 들어봤어? 림프, 얼굴 주변에서 림프 마사지 하면 얼굴이 가름해진대. 알겠니? 그래서 그 림프를 한 얘기를 좀 해줄게. 잘 들어둬. 그랬더니, 자, 봐. 이게.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야. 세포야. 그런데 여기에 뭐 있어? 혈관 있어. 여기에 혈관 있다. 됐습니까? 잘 봐. 그런데 혈관이 닿지 않는 저 세포, 혈관이 닿지 않는 세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우리는 뭘 보내줘야 돼? 양분을 보내줘야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까지 양분을 갈 때 누가 가? 혈장이 가, 혈장. 그래서 혈관을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혈관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단다. 우리 이거 저번에 배웠잖아. 그래서 이 혈관을 미세한 구멍을 타고 뭐가 나가? 혈장이 나가. 혈에게는 혈구와 혈장이 있지. 그 혈장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혈장이. 그래서 이렇게 혈장이 나가서 혈관이 닿지 않는 곳까지 양분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야. 혈장들이 그러니까 세포 내를 돌아다니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이 혈장이야. 이 혈장이 대부분 다시 어디로 되돌아와? 그렇지. 혈관으로 되돌아와. 나간 거에 70%가 되돌아와. 그럼 나머지 30%는 안 되돌아오겠지. 그러면 걔가 어디로 다녀? 여기에 림프라는 곳이 있는 거야. 림프. 림프라는 곳이 있는 거야. 이렇게 림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관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피가 지나다니는 관, 혈관. 림프가 지나다니는 관, 림프관. 그럼 이 림프로 뭐가 나오는 거야? 혈장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혈장이 다니는 거야. 나왔던 혈장의 한 70%는 어디로 가고, 다시 어디로 가고, 혈관으로 가고, 한 30%가 림프로 가는 거야. 30%가 림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림프관이 있는 거야. 너희들마다. 우리 몸엔 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림프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학년들 가르칠 때 혈관을 상수도, 림프관을 뭐라 그래? 하수도. 알겠니? 그래서 우리 몸에도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 거란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림프가 쭉 온몸에 있는 거야. 온몸에. 온몸에 림프가 있는 거야. 온몸에 다 있는 거야. 근데 특히 이제 간다. 림프가 이렇게 쭉쭉 온몸에 다 있는데 특히 잘 봐. 림프에 마디가 있어. 이렇게. 림프가 연결된데 이렇게 마디가 있어. 마디가 있다고. 그래서 이 림프 마디. 이쪽으로 뭐가 다닌다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혈장 다닌다 그랬지? 여기 마디가 있어. 여기로 뭐라 그래? 림프절 그러는 거야. 이 림프절. 림프절. 림프절이 있는 거야. 이 림프절이 어디 있는 거야? 그 얼굴 요 주변 부에 있는데 요 가슴 라인에 있어요. 가슴 부위. 됐어요? 이 가슴 부위 정도에 있고 사타구니 부분에 있어. 사타구니 부분에. 알겠니?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조금 이따 할게. 내가 항원이 들어오면 이 림프가 어때? 퉁퉁 부어. 얘가 퉁퉁 붓는다고. 이따 이유는 가르쳐줄게. 얘가 퉁퉁 부어. 그래서 너희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오면 이런 가슴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면 콩알처럼 뭐가 이렇게 조그만한 게 만져져. 그거 누르면 어때? 겁나 아픈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장난친다고 남학생들 어때? 이런 데 갖다가 꾹 눌렀는데 얘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아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내가 좀 항원이 들어오면 이런 데가 아프단다. 이해됐어요? 이제 림프 뭔지 알겠지? 림프야, 그게 림프. 그러니까 우리는 혈관도 있고 림프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어, 이거? 이거 턱 밑에, 여기 뭐라 하지, 여기? 이쪽에도 림프가 좀 있대, 여기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프면, 됐니? 이런 데가 어떻게 돼야 돼? 퉁퉁 붓고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런 데가 부으면
얼굴 살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도톰해지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피부 마사지 같은 데 하러 가면 됐니? 그 얼굴 마사지 하는 다음에 이런 데를 눌러가지고 이 마사지사가 여기를 갖다 이렇게 만져주면 얘가 좀 작아진대.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돼. 알겠니? 얼굴 마사지 받으면 얼굴이 자그마진대. 그래서 선생님 가름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됐어요? 이제 림프 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뭐해? 면역을 일으키는 T림프9. T림프9. 어디서 만들어졌어? 골수에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든 걸 우리가 씨앗이라 그래. 그 다음에 T림프9는 어디? 요 림프절에다가 만들어 놓은 씨앗을 갖다 놓는 거야. 씨앗을. 여기에 T림프9에 뭐가 있는 거야? 씨앗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 성숙돼? 그렇지. 항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얘가 성숙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T림프9는 어디서 만들어져? 골수. 어디서 성숙돼? 림프절에서 성숙되는 거야. 그래서 림프 가슴샘. 됐니? 여기서 성숙되는 거야. 이걸 T림프9라 그래. 조금 이따 하겠지만 보조 T림프9, 세포독성 T림프9는 같은 T림프9야. 근데 뭐가 달라? 하는 일이 좀 달라. 하는 일이 달라서 저걸 보조 T림프9라고도 하고 세포독성 T림프9라고도 해. 됐습니까? 자, 암기합니다. 면역, 항원 뭐야? 항원 뭐야? 항원.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원균을 항원이라 그러면 됩니다. 항체 뭐야? 그걸 대항하는 걸 항체라 그럽니다. 자,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갑니다.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있어. 됐니? 그래, T림프구하고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있어. 어디서 만들어? 골수. 어디서 성숙돼?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서 골수에서 성숙되는 거야.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림프절에서 성숙되는 거야. 그 림프절의 이름을 가슴샘.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얘야. 시작부터 끝까지 얘야. 알겠니? 시작부터 끝까지 얘야. 됐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얘야. 오늘 하루 종일 얘만 할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얘를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금방 할 수 있어. 알겠니? 왜? 가우스가 가르치잖아. 알겠어? 준! 끝날 때, 우리 이따 끝날 때, 주은이 끝날 때 가봐. 우리 주은이는 이따 끝날 때 항원항체 반응을 완벽해서 집에 갈 수 있어. 알겠니? 잘 들어야 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 잘 들어야 돼. 잘 따라와야 돼. 됐어? 가녀라. 간다. 첫 번째, 항원이 침입했어. 항원이 침입했다. 그럼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는 배우는 거야. 얘가 누구야? 대식세포야. 큰 포식세포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왔지. 자, 간다. 항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큰 포식세포가 가서 항원을 먹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먹은 다음에 그렇지. 껍질을 그렇지. 지 몸에다 붙여놓은 그림이야. 이게 항원을 지 몸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야. 오, 대식세포가 항원이 들어오면 그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서 항원 조각을 지 몸에 붙여놓은 거야. 자, 간다. 여기까지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그렇지. 비특이적이야. 알겠니? 지금부터 잘 봐야 돼. 나의 준. 잘 봐. 그러면 대식세포가 지 몸에 붙여놓은 이 항원의 흔적을 암기, 보조 T림프구라 내가 지나가다가 대식세포야 너 이런 항원이 들어왔니? 하고 대식세포한테 그 항원을 인계받는 거야. 그래서 이 보조 T림프구가 와우! 지금 내게 이런 항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대식세포가 이런 걸 잡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인식하고
보조 T림프구가 대식세포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고 가져가는 거야. 요림. 됐어요? 그래서 보조 T림프는 어떤 기능을 하는 애야? 항원을 운반하는 애야. 항원 운반해. 그래서 항원을 운반하고 그다음에 증식도 해. 지금 뭐 증식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원을 갖다가 어떻게 돼? 지가 자체적으로 쫙 증식을 하는 거야. 됐니? 자, 간다. 근데 문제는 가지고 가는 곳이야. 가자. 이런 항원이 왔습니다. 이런 항원이 왔습니다. 하고 잡아서 걔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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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림프구. B림프구. 이 새끼 짱이야. B림프구가 짱이야. 이 B림프구가 면역에 짱 먹는 애야, 얘가. 알겠니?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어우 짱! 지금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 하고 B림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B림프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저 항원이 어떤 새끼인지 분석하는 거야. 어떤 단백질 구조물이지? 어떤 단백질 결정체지? 하고 분석하는 거야. 그때 걸리는 시간이 한 2에서 3일 정도 돼. 2에서 3일. 2에서 3일. 그래서 너희들이 항원이 들어오면 2에서 3일 동안 아픈 거야. 한 2, 3일 아파. 저게 병원균인데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면 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2, 3일 아파. 됐니? 그러면 B림프가 뭐야? 야, 나 분석 다 됐어. 하고 여기가 시험 문제 99.9%는 여기가 시험 문제야. B림프가 나 분석 다 했어. 너 뒤졌어. 하고 잘 봐. B림프구에서 항체 만들어.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 다 틀리는 말이야. B림프구는 분석을 하는 애야. 그리고 분석이 끝나면 지가 분화된다는 건 나눠진다는 뜻이야. 지가 분화된다는 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뭘로 나눠지는 거야? 형질세포라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답이 얘야.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어? 항체 만드는 거야. 잘 봐. 항체는 저 뒷단원에 있는데 여기서 설명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Y자 가지 모양의 단백질이야. 작은 가지, 큰 가지가 있는데 요 작은 가지가 아까 만든 단백질 결정 있지. 누구? 항원 단백질의 결정에 따라서 요 작은 가지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가지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작은 가지가. 그래서 항체라는 건 저 항원의 단백질 구조에 따라서 다 뭐가 되겠어? 다른 거야. 그러면 이 항체는 무슨 덩어리야? 단백질 결정체지. 잘 봐야 돼. 단백질 결정체지. 그러면 형질세포에서 이 단백질 결정체인 항체를 만들면 저 항원들은 다 뒤지는 거야. 왜 그런지 봐야지. 다시 간다. 어디로 갔어? 자, 갑니다. 다시 와. 자, 간다. 봐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거지. 우리가 균이 들어왔어. 코로나든 어떤 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그러면 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왜 죽어? 자, 왜 죽냐고, 균이 들어오면. 어차피 더 대식세포들이 가서 그 균들을 다 잡아 죽일 텐데. 그렇지. 저 항원들이 증식되는 속도가 내가 잡아먹는 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빨라. 바이러스는 이분법 분열인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분법 분열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덩어리가 커서 많이 잡아먹긴 하겠지만 쟤들 증식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런데 아까 내가 항체를 만들지. 그럼 항체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피 타고 오는 거야. 피 타고 와. 피 타고 와서 야, 니네구나. 내가 만든 니네구나 하고 이 항원들을 얘네들이 가서 싹 아까 그림으로 가자. 싹 어떻게 해야 돼? 잡아버리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라 잡아버리는 거야. Y자 가지가 가서 항원들을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저 항원들이 증식을 못하겠지. 딱 잡아버리니까 뭘 못해? 그렇지. 증식과 이동을 못하겠지.
그러면 이제 증식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누가 하면 돼? 그렇지. 대익세포가 다 먹어버리면 되지. 천천히 먹어도 되지 이제. 왜? 어차피 니네 다 잡혀있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증식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체만 형성되면, 우리는 항체만 만들어지면 모든 항원을 다 제압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병에 죽을 리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일어난다는 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야 돼? 항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 형질세포. 됐니? 다시. 그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 형질세포.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잘 봐. 이 스토리가 알아야 돼. 자, 항원 침입. 대익세포가 먹었어. 그러면 1천 그 대익세포에 있는 항원 조각을 누가 가져가야 돼? 보조 T림프구.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는 뭐 하는 놈이야? 그 항원 단백질을 운반해 주는 거야. 그한테 누구한테 가야 돼? 짱 B림프구한테 가야 돼. 그럼 그 B림프구가 뭐야? 그 항원 단백질을 분석하는데 며칠 걸려? 2, 3일 걸려. 2, 3일. 그래서 우리는 약 맞지? 아파봐요. 뭐야? 2, 3일 아픈 거야. 알겠니? 그래서 늙으면 서러운 건 나 말고 이 새끼야. 알겠니? 어디 나 늙으면 아우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 먹으면 알겠니? 좀 그런 게 어때? 너희들은 2, 3일이면 될 걸. 나이 먹은 사람은 3, 4일. 더 나이 먹은 사람은 4, 5일. 더 나이 먹은 사람은 5, 6일. 더 먹은 사람은 그만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2, 3일 아파. 그러면 뭐가? B림프구가 저 항원 단백질을 분석을 끝나면 뭐 해야 돼? 그래, 분화해야 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가서 저 분석한 항원들을 다 가서 잡아버리는 거야. 자, 시작한다. 저 항체가 항원을 잡았지.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엄청난 특이적인 거지. 이 항체는 누구만 잡을 수 있어? 이 항원만 잡을 수 있지.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은 어마무시한 특이적 반응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체만 만들어지면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 병에 죽질 않아. 여기까지 됐니? 자, 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된 걸로 하고. 자, 봐. B림프구가. 됐니? 뭐 만들었어? 됐니? 항원 단백질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 분화돼서 뭐하고? 형질세포하고 뭐하고? 기억세포로 나누잖아. 이 기억세포가 짱이야. 왜 그래? 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다 넣어놨어. 됐니? 그러면 이제 뭐 나오겠어요, 이래야? 저 항원이 또 들어오면, 저 항원 새끼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대익세포가 가서 잡겠지. 그러면 다시 보조 T림프가 가서 다시 B림프가한테 가고 그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어. 알겠니? 왜? 너 또 들어왔니? 그럼 어떻게 돼? 보조 T림프에 의해서. 야, 저 새끼 옛날에 들어왔는데 정보가 있는데 그럼 바로 누가? 기억세포가. 여기서 중요해. 준아, 여기서 중요해. 맨날 봐, 준아. 기억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 라고 해서 들려오는 거야. 기억세포는 항체를 못 만들어. 항체는 무조건 어디서 만들어? 형질세포에서. 그러니까 기억세포는 다시 분화해서 뭐 만들어져? 형질세포. 그래서 형질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형질세포에서 뭘 만들면 돼? 항체 만들어. 그러니까 항체는 무조건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낚시 포인트가 어딘지 알겠지? 기억세포에서 항체 만들어진다. 기억세포에서 항체 만든다. 이래서 맨날 틀리는 거라고. 무조건 기억세포는 못 만들어.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어. 그래서 또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기억세포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한 번. 우리 몸은 한 번 항원에 노출된 적이 있으면 두 번째는 그 항원에는 어때야 돼? 면역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 한 번 들어왔던 균에는 두 번 다시는 아프지 않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이제 그래프로 설명한다. 이걸 그래프로 설명한다. 이제 시험 문제는 이 그림하고 그래프로 같이 나오니까 봐봐. 자, 갑니다. 이 그래프 잘 둬야 돼. 이 그래프를 잘 봐둬야 돼. 짜잔. 시간. 이게 시간. Y축 유림. 유림. 여기 뭐라고? 항체. 유림. 항체야. 황체는 뭐야? Y자 가지 모양의 특이적 면역을 일으키는 거야. 항체만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항원에 대해서 아프지 않아. 자, 그러면 그 항원이 들어왔어. 짜잔. 항원이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어. 이름은 A. 항원이 들어왔어. 자, 오늘 그 항원이 쭉 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생겨? 그렇죠. 대익세포가 가고 그 대익세포에 있는 걸 누가 보조트림프 갖다가 누구한테 꼰질러 줘야 돼? 비림프한테 갖다 줘야 되겠지. 그럼 비림프가 걔를 분석하는데 아파.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2, 3일. 그럼 2, 3일 동안 내가 아프겠지. 2, 3일 동안 아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분석이 끝나면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됐어? 그럼 항체가 만들어지면 나는 아파 안 아파? 안 아프겠지. 그 항체가 그 항원들을 다 제압해놨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치료가 다 된 거야. 항체가 여기가 최고점이면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시험하고 관련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항체가 어떻게 돼야 돼? 그 항원을 다 제압했지. 항체는 어디 있어?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피 타고 다녀. 항체는 피 타고 다니는 거야. 그 피 타고 다녀서 그 항원이 있는 데 가서 다 때려잡아야 되니까. 알겠니? 근데 병원체를 다 때려잡았어.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항체들이 있겠지. 그럼 그 항체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몸속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저 항체는 다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남아있는 항체들도 다 녹여서 없애줘야 돼. 알겠니? 안 없애면 어떻게 돼 있어? 혈액에. 그렇지. 농도가 너무 진하겠지. 단백질 농도가 너무 진하면 피가 다시 걸쭉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 없는 항체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이 끝나면 다 없애지는 거야. 이렇게 없어주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럼 이 항체가 없지? 항체가 없어. 근데 이 항원이 또 들어와. A 항원이 2차 침입이야. A 항원이 또 들어왔어. A 항원이 또 들어왔어. A 항원이 또 들어왔어. A 항원이 또 들어왔어. 2차로 A 항원이 또 들어왔어.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분석하고 뭐고 하는 시간 없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 항체를 즉각 만들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빠르고 더 많이 한 방에.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들어왔는지 아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1차 면역을 일으킨 다음에 2차 면역은 어떻게 돼야 돼? 안 아픈 거야. 됐어? 이 그림. 이 그림을 두 가지로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자, 뭐 있어? 우리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남학생보다. 내 수업은 여학생들 비율이 훨씬 더 높아. 이유는 잘 모르겠어. 거의 뭐 수업만 하면 다 여학생들이야. 어머, 참, 난 알 수가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지? 나는 참 이유는 다음까지 내가 알아볼게. 나는 왜 여학생들 수업이 많은가. 혹시 인강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보면 여기에 지금 58명의 여학생과 2명의 남학생이 있어. 이유는 너희들이 댓글로 달아줘. 알겠니? 됐죠? 자, 간다.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하다 그랬지? 그래프. 그래프. 가끔 내가 길을 잃어버려. 여자가 더 많은데. 그렇지. 우리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잘 봐. 우리가 애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애들을 키울 때 애가 아프면 그래, 병원 좀 데리고 가지 마. 하긴 애들이 아프면 아프대로 둬야 되는 거야. 왜?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기가
몸에서 면역을 일으켜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커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자기가 다른 균이 들어와도 다른 항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야 돼? 2차 면역이 돼야 되겠지.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쥐인데 쥐를 한 마리 그릴 거야. 됐니? 이게 쥐야. 됐니? 이 쥐에 A 항원이 들어왔어. A 항원이 들어왔어. 됐니? 여러분들 실험에 그렇게 나와. 그러면 얘 항원을 집어넣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한테 치료제를 줘버렸어. 치료제를 줬단 말이야. 약으로 그 항원을 제압했단 말이야. 그럼 저 쥐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지. 우리가 말하는 치료제가 뭐야? 항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스스로 면역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주사 맞추고 아플 때마다 약 먹어버리면 그 아이는 뭐가 생기지 않아? 면역력이 없어. 항체에 대해서 뭐가 없어? 기억세포가 없어. 항체에 대해서, 소리 항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서도 어때? 계속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아프면 적당히 뭐 해야 되겠어? 몸으로 때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균도 좀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흙 가지고 뭐 흙도 좀 찍어 먹어보고 흙 속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좀 먹어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항력도 좀 길러보고 똥도 찍어 먹어보고 됐니? 개똥, 소똥, 말똥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항원들이 있겠지.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파줘야 돼. 알겠니? 그걸 강아지로 설명하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그 키우는 개들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고 맨날 애가 비실비실하지. 시골에 있는 그 시골의종이라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맨날 그냥 아무나 풀 뜯어먹고 흙 뜯어먹고 똥 뜯어먹는 애들. 됐니? 병원 안 가도 건강해. 왜 그러겠어? 그래, 항체에 대한 이상한데? 아무튼 기억세포가 많은 거야. 됐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그 얘기인 거고. 자,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걸 백신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부터는 자, 시험 문제다. 백신이 뭐야? 백신. 바로 매우 약화된 항원이야. 우린 코로나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은 뭐야?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야.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뭐 한 거야? 매우 약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짜 넣어준 거야, 내 몸에. 그러면 그게 매우 약하니까 내 몸에서 그 약한 놈이 어떻게 돼? 면역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예방주사, 백신을 맞으면 며칠간은 2, 3일 동안은 아파.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약한 거니까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단 말이야. 그동안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비림프구에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몇 차 면역이 되는 거야? 2차 면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백신 맞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즉각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 백신 개발됐다는 그 말만 가지고도 어때? 이제 그 병은 정복이 된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장티푸스라는 병으로 많이 죽었단 말이야. 장티푸스를 한국말로 하면 뭐야? 연병이야. 알겠니? 연병. 그래서 전라도 말로 뭐 있어? 연병할 놈이야. 욕이야. 엄청난 욕이야. 전라도 말로 저런 연병할 놈. 알겠니? 장티푸스 걸려 뒤질 놈이란 뜻이야. 얼마나 무서운 욕이야. 그게 너 뒤질 놈이란 뜻인데. 그래서 연병할 놈은 욕이야. 근데 장티푸스 백신이 다 있단 말이야. 요즘은. 그래서 너희들 어렸을 때 장티푸스 백신 다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티푸스로 죽는 사람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연병하려면 그러면 어때? 안 되는데요. 그러면 되는 거 알겠니? 안 죽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혹시 전라도 시골 할머님들이 저런 연병하려면 그러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욕도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래? 장티푸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백신이 있기 때문인 거야. 됐습니까? 백신 이제 뭔지 알겠어?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수많은 병들을 정복해놨어. 뭘 만들어 놓은 거야? 백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백신이 뭐야? 약화된 항원. 백신이 뭐라고? 약화된 항원이야. 알겠니? 백신이야. 뭐 이건 또 시험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합시다.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뭐 있어? 백신에는 사백신이 있고 생백신이 있어. 사백신은 뭐야? 그 균이 죽은 백신이야. 죽은 균을 넣는 거야. 그럼 죽은 균을 넣으면 어때야 돼? 매우 안전해. 매우 안전하단 말이야. 죽은 균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죽은 균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근데 죽은 균으로는 항원항체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사백신을 사용하면 안전은 하나, 백신으로서 효과가 별로 잘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몇 번씩 맞췄지? 한 번 맞고 2차 반응 안 되고 2차 반응도 안 되면 3차도 맞고 그랬단 말이야. 안 되면 막 4차도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나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왜 그래? 그때 선생님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 어느 회사 거는 어때? 사백신이야. 안전빵이야. 근데 코로나가 어때? 잘 안 맞아. 됐습니까? 백신 중에 무슨 백신을 쓰는 경우도 있어? 생백신을 쓰는 경우도 있어. 살아있는 균을 진짜 넣어버리는 거야. 매우 약한 거. 근데 너희들처럼 건강한 애들은 그런 살아있는 백신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야 돼? 그지? 걔가 약한 균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효과는 즉방 좋겠지. 근데 걔네들이 들어와도 어때? 내 몸에서 증식이 되겠지. 됐어? 근데 너희들은 2, 3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 그렇지. 내가 백신 주사를 맞고도 그렇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왜? 그건 생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알겠니? 며칠 안에 뭐가 생길 줄 알았어. 면역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났던 거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래서 백신 그러면 사백신, 생백신 일단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뭔 줄 알아야 돼. 1차 면역. 됐니? 2차 면역이야. 다른 말로 하면 얘가 항원의 1차 침입이야. 면역이란 말은 조금 잘못된 거고 1차 침입. 항원의 2차 침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오늘은 시간상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맨날 낼 거야. 쥐 가지고. 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역. 됐어요? 이 면역을 우리 무슨 면역이라 그래? 체액성 면역이라 그래. 왜 체액성 면역이라 그래? 아까 이 항체가 뭐 타고 가? 피 타고 간다 그랬잖아. 물 타고 가는 거야. 그 피를 우리가 뭐라 그래? 체액이라 그러는 거야. 체액이 뭐야? 몸을 구성하는 액체. 그러니까 체액, 피 타고 가니까 체액성 면역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간다. 여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보조 T림프구가. 됐어? 뭐 하는 놈이야? 보조 T림프구. 항원을 갖다가 B림프구한테 갖다 주는 거지. 그런데 항원을 갖다가 지가 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가 이름이 바뀌어 이제 세포독성 T림프구야. 같은 놈이야. 같은 놈. 근데 같은 놈인데 하는 일이 달라. 하는 일이 다른다고. 같은 놈인데 봐봐. 선생님 봐. 선생님 여기서 뭐야? 그래서 난 여기 학원에서 원장이지. 내가 서울 가서 강의하면 뭐야? 선생이겠지. 난 같은잖아. 근데 여기서는 원장인데 왜 거기 가면 선생이야? 그냥 하는 일이 좀 다른 거잖아. 난 나야. 여기서도 강의하고 저기서도 강의하는데 나는 여기서는 원장인데 거기 가서 뭐야? 선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는 운반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새끼는 보조 T림프구야. 됐니? 자, 간다. 세포독성 T림프구는 뭐냐? 항원이 들어왔지? 나 봐야 돼. 항원이 들어왔지? 항원이 들어왔어? 뭐 할까? 그래, 세균이라고 합시다. 세균이 들어왔어? 세균이 들어왔어. 그 세균 어디서 증식돼? 세포.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바이러스 어디서 증식돼? 세포. 그러니까
우리는 항원이 들어오면 뭐가 망가지는 거야? 그렇지, 세포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뭘 가지고 있어? 항원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항원에 감염된 내 세포를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즉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뭐 하는 거야? 그 항원에 감염된 이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세포를 죽이는 거야. 내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내 세포를. 알겠니? 그러면 세포가 죽으면 그 세포 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됐니? 그래서 세포를 죽여버려서 그 안에 있는 항원을 죽이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세포 독성 T림프구라 그래. 이건 어디에 연결이 되겠어? 어디에 연결되냐면 우리가 다른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는 이유야. 됐어요? 우리가 이 콩팥 같은 거 망가진 사람이 됐니?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세포는 내 거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지. 내 게 아니니까 세포 독성 T림프가 돌아다니다가 너 세포가 좀 이상하다? 다른 내 세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저 보조 T림프구가 요 콩팥 세포들을 다 공격해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장기를 이식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친족, 부모나 형제나 이렇게 서로 이식이 가능한 거지. 선생님이 콩팥이 망가졌다고 해서 가녀라 선생님한테 콩팥 하나만 주라. 알아. 쟤는 선생님 줄 거란 말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지? 우리 검사 좀 해볼까? 해서 검사를 통해서 쟤랑 나랑 뭔가 조직이 비슷하거나 나랑 뭔가 연결이 돼 있을 때나 가능한 소리란 말이야. 쟤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됐니? 이걸 좀 더 넓게 가면 이종간 이식이 안 되는 거야. 이종이라는 건 뭐야? 종이 다른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됐니?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7일 동안 살다 죽었어.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인 거야, 7일은. 왜냐? 예전 같으면 심장을 이식받고 혈액을 주입하자마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죽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7일 동안이나 살았다는 건 뭐야? 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한 거야. 그러면 돼지 심장을 집어넣는데 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억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소리겠지. 7일 동안은. 됐어?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다가 일주일 후에는 거부 반응으로 죽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종간 이식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의사들은. 알겠니? 그러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거의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은 안 돼. 노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질병으로는 죽지 않겠다라는 거지.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 갈아 끼면 되고,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 콩팥 갈아 끼면 되고, 폐가 문제가 되면 폐를 갈아 끼면 되잖아. 알겠니?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야. 노화로는 죽겠지. 뭐로 안 죽겠다는 거야? 그렇지. 질병으로 안 죽겠다는 거지. 질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포 독성 T림프구의 역할을 알려준 거야. 알겠니?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건 누구야? 세포 독성 T림프구야. 됐니?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의 면역을, 이 새끼가 일으키는 면역을, 얘가 일으키는 면역을, 얘가 일으키는 면역을 우리는 뭐라 그래? 세포성 면역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면역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야. 면역이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이렇게 나눠서 면역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응용도 많이 돼. 일단 이게 기초 세팅이야. 이제 나는 1차적으로 면역이 뭔 줄 알았어. 면역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야.
됐어? 여기서 무슨 단어 외워야 돼? 비림프구.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뭐 있어? 형질세포, 뭐 있어? 기억세포.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얘야. 시험에 나왔다 하면 얘하고 우리 책에는 없는데 하나 더 나오는 거 있어. 자, 갑니다. 바로 뭐야? 후천성 면역 결핍이야. 자, 이제 잠깐만. 아까 얘기 안 하고 왔네. 자, 지금부터 이 면역을 후천성 면역이라 그래. 지금 이 면역은 선천성 면역이야, 후천성 면역이야? 후천성 면역이야. 이게 왜 후천성 면역이야? 그렇지. 누가 들어와야 돼? 항원이 들어온 다음부터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선천적 면역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뭐? 염증 반응.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염증 반응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면역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르게 일어나겠지. 어떤 감기균이 들어왔어. 나한테도 들어왔고 간열이한테도 들어갔단 말이야. 똑같이 감기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쟤는 아프고 나는 멀쩡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나한테는 그 감기가 여러 번 왔던 애고 쟤한테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처음 간 거라면 쟤는 아플 거고 나는 안 아플 거잖아. 이래서 얘는 무슨 면역이야? 후천성 면역이야.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얘야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 알겠니? 바로 뭐야? 후천성 면역. 방금 배운 게 후천성 면역이잖아. 근데 이름이 뭐야? 결핍이야. 자, 이름이 뭐라고? 후천성 면역이 뭐가 된 거야? 결핍이래. 뭐 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후천성 면역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럼 큰일 나겠지? 얘 뭐 때문에 그래? 간염 초기의 HIV 바이러스. 얘를 우리 무슨 V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 그래. 요즘은 용어는 잘 안 쓰지만 옛날 말로 용어 쓰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에이즈라는 질병이야. 에이즈라는 질병이지. 알겠니? 그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를 HIV 바이러스라 그래.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잘 봐야 돼. 내가 하니까 기분이 나빠. 안 되겠어. 됐니? 누가? 알겠니? 누가? 어휴, 누가? 그래, 얘가. 됐니? 얘가 하자. 내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알겠니? 얘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그러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다, 지금. 그럼 봐라. HIV 바이러스가 들어왔지. 들어와서 잘 봐. 얘 봐. 얘가 HIV 바이러스야. 파란색이. 확! HIV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어떻게 돼? 확! 증가했지. 왜 증가했겠어?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뭐 한 거야? 증식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지. 면역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어떻게 알아? 일어났는지. HIV 바이러스가 쭉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면역이 일어난 거야. 니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HIV 바이러스도 면역이 일어난 거야. 근데 문제가 있지. 면역이 일어났으면 이 HIV 바이러스를 개체수를 몇 개로 만들어 버려야 돼? 0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내 면역으로 HIV 바이러스가 면역은 일어났는데 0이 안 됐어. 완전히 HIV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된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내 몸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HIV 바이러스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돼야 돼? 아주 서서히 증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하자. 우리 바이러스 배웠지? 바이러스는 어디서 증식해? 세포. 근데 이 HIV 바이러스는 어느 세포에서 증식돼? 그게 졸라 무서운 거야. 그 새끼가 증식하는 세포가 뭐야? 보조 T림프구에서 증식돼.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는 내 몸의 체세포에서 증식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디서 증식돼? 내 몸에 어디서 증식돼? 보조 T림프구에서 HIV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거야.
그러면 HIV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저 보조 T림프구가 어떻게 돼야 돼? 망가진다는 소리네. 그럼 얘가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되지? 대식세포가 아무리 항원체를 때려잡아. 그런데 뭐가 늘어나? 항원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지? 그럼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 항체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이 증식 못하게 도와줘야 되겠지? 근데 얘가 없으니 이 정보가 보조 T림프구한테 갈 수가 없지. 그럼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뭘로 죽어? 뭘로 죽지? 뭘로 죽어? 감기로 죽어. 그래서 HIV 바이러스가 매우 많아지지. 됐니? 그럼 면역 결핍이라 그래. 면역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뭘로 죽겠어? 감기로 죽어. 감기로.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말년에 주로 감기로 죽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있어.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인데 그 한 7살인가 된 아이가 에이즈에 걸린 거야. 에이즈는 어떻게 걸리지? 수혈을 통해서 걸려. 수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아버린 거야. 환장하지?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가 이 아이가 에이즈 환자인데 집에 있는데 어느 날 TV에 에이즈 치료제가 뭐 만들어졌다라는 뭐 그런 뉴스를 보고 그 치료제를 만든 박사를 이 꼬마가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야. 말도 안 되는 영화지. 이제 TV 보다가 와 나도 이제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박사를 찾아가는 거야. 그때 그 친구랑 같이 가는 영화야. 근데 이제 가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걔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죽는 얘기인데 어떤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냐면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어디에 있어? 병원 무균실에 있는 거야. 무균실. 얘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균이 없는 무균실에 있는 거야. 그럼 면회를 엄마가 왔지 이제 아이가 이제 죽어가니까 엄마가 완전히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완전히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알겠어?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면 뭘로 죽는다고? 뭘로 죽는다고? 그렇지. 감기로 죽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면역 결핍이니까 나오는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뭐 있어? HIV 바이러스는 어디서 증식한다고? 어디서 증식해? 보조 T림프구에서 증식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험하고 또 관련 없는 얘기 하면 그럼 진짜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돼?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약이 있어서 이렇게 되진 않아. 근데 완치는 안 돼. 완치가 되면 그 약으로 뭐 하면 되겠어? 얘를 죽여버리면 되겠지. 근데 아직 그런 약은 없어. 아직은. 알겠니? 그럼 어떤 약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HIV 바이러스가 있지. 그럼 얘가 증식되지 않게끔 먹는 약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약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HIV 바이러스의 증식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억제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지. 평생 약을 먹는 거야. 아직은 치료제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에서는 이렇게 된다까지도 알고 있고. 시험하고 관련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여기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의대에서 면접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야. 됐어요? 에이즈 환자가 지금 너무 많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에이즈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아. 우리나라는 왜 많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는 교육이 되는 나라잖아. 교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에이즈는 어때? 수혈에 의해서 걸러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수혈 받으니까 수혈로 인한 에이즈 확산은 거의 없어. 없어.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깝지. 그럼 주로 뭐야? 성행위에 의한 에이즈 확산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뭐 돼? 교육되는 나라지. 그래서 어떤
전염을 교육을 통해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어디가 문제야?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교육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또는 지가 에이즈 환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지. 알겠니?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에이즈라는 병에 의해서 아주 큰 사회적 문제야. 근데 그게 뭘 문제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약이 생각보다 매우 저렴해. 한 1달러 정도 한대, 1달러 정도. 근데 얘네들은 평생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달러 정도에 평생 먹을 수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제약회사가 너무 저렴하게 그 약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파산했어. 그럼 다른 회사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인수했겠지.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이 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약을 1달러에 못 팔아. 그래서 10배 이상으로 올렸어. 10달러, 50달러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선진국의 그 환자들은 그럭저럭 충당이 된다고. 뭐 보험도 될 것이고 사회보장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뭐 지원도 좀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누구야? 아프리카 애들이지. 어떻게든 구해서 그 약을 먹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약값이 10배가 되면 어떻게 돼? 그들은 못 먹잖아 그러면. 못 먹겠지? 그럼 죽어야 되네? 약값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은?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묻는 거야. 됐니? 그럼 그 회사가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보기도 힘들잖아. 왜?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근데 자선사업가 하다고 돼. 파산된 회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 살아야 되니까 약값을 정당하게 받아야 돼. 근데 그걸 못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못 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거 없어요. 죽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은? 물론 그런 면접 문제의 답은 없어. 정해진 답은.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걸 배우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럴 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게 옳은가? 그런 건 없어. 옳은 건 없어. 네 생각이 어때? 이런 걸 묻는 거야. 됐니? 약대 같은 데 면접 갈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온다고 시험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그래프 나온다. 이 그래프 나올 때 뭐 나와?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알겠지? HIV 바이러스가 어디서 증식되는지 알겠죠? 그래, 여기까지였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가야지. 빠진 게 있어. 이제 봐. 하나 더 빠진 거 있어. 이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바로 뭐야? 다시 가. 자, 다시 왔어. 염증 또 왔어. 됐니? 자, 봐. 이번에는 염증 작용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항원이 들어왔지. 항원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잡지. 그 다음에 대식세포 말고 이번에는 누가 할 거야? 비만세포 할 거야. 비만세포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저 항원을 잡아. 비만세포도 항원을 잡아. 다만 차이가 있는 거지. 대식세포가 주로 잡고 비만세포는 어때? 잡아서 걔를 항원으로 뭐하고? 인식을 하는 순간 뭘 분비하고? 그렇지.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비만세포도 항원을 잡아. 알겠니? 그래서 그 항원을 잡아서 뭐 하는 거야?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 비만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항원이 아닌 걸 항원으로 인식해버려. 어? 항원이 아닌 걸 항원으로 인식한다고. 알겠니? 걔를 우리 뭐라 불러? 알러지라고. 알겠니? 꽃가루 알러지. 그러니까 내 몸에 꽃가루가 붙었어. 내 피부에 꽃가루가 막 붙었거나 했더니 그러면 호흡기를 통해서 꽃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꽃가루는 항원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꽃가루가
이 비만 세포가 항원으로 인식을 딱 해버리는 거야. 하고 뭐가 분비돼? 히스타민이 확 분비된단 말이야. 그 꽃가루에서 어떻게 돼? 그렇지, 혈관이 확장되는 거야. 콧 속에서 혈관이 확장돼. 그럼 어떻게 돼? 콧구멍이 막힌다든가 호흡이 안 된다든가. 피부에서 항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 피부가 혈관이 확장돼. 그 피부가 뻘겋게 된다든가.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혈관이 나오면 어때? 이게 한 번 항원으로 인식하면, 이건 우리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한 번 항원으로 인식하면 두 번째 오면 어떻게 돼? 또 항원으로 인식하는데 이번엔 더 많이 분비해버려. 이런 또 들어왔니 너? 하고 마치 몇 차처럼 2차 반응처럼. 그래서 히스타민을 더 많이 분비해버려. 알겠니? 그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 어때? 되게 힘들지. 뭐 있어 또? 그렇지, 먼지 알레르기, 진먼지 알레르기. 또 뭐 있어? 많지? 겁나 무서운 건 뭐야? 땅콩 알러지는. 땅콩 알러지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됐니? 땅콩이라는 어떤, 땅콩에 있는 어떤 성분을 내가 먹으면 이게 식도를 지나면서 식도에 있는 세포와 그 땅콩의 어떠한 성분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부? 그 식도가 붓는 거야. 근데 식도하고 기도는 같이 붙어 있다? 식도가 부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식도가 너무 부어서 기도를 막아버리지. 호흡이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매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음식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각각류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저기 조카인데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게만 먹으면 어때? 입술이 퉁퉁 부어. 애가 퉁퉁 문대라고. 하고 선생님이 졸라 비싼 게를 사줬다? 한 점 먹더니 입술이 어이씨 게 사주고 욕먹었다? 나는 졸라 비싼 거 사준다고 사줬는데 한번 먹어봐. 그러더니 애새끼가 입이 퉁퉁 부는 거야. 그때 괜히 눈치 보이고 분위기 싸해지잖아? 말을 하지. 게 얼마나 비싼데. 알겠어? 그 각각류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 뭐라고? 생갑각류 알러지가 있어? 너? 저 형편이 어렵잖아. 되니? 생각각류 알러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좋은 각각류를 못 먹을 거 아니야. 우리도 이 새끼야 생각각류를 안 먹어. 간장게장 먹지. 그게 생 거야? 간장게장을 익혀서 만들고. 내가 지금 저기 뭐지 저기 영상이 녹화 중에서 함부로 말은 못 하겠고 됐니? 아무튼 형편이 어려워. 저런 애들 그지 비싼 거 못 먹는 거 아니야. 간장게장 겁나 비싸. 이씨. 알겠니? 또 뭐 있어? 그지 게장 간장 말고 뭐야? 고추장 꽃게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싸구려만 먹어. 알겠니? 하여튼 형편이 또 삐졌어. 아 그렇다고 또 삐지냐? 아이, 됐어? 뭐하다 나왔지? 봐, 또 길을 잃었잖아. 너 나를 오늘 길을 몇 번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길을 또 잃었잖아. 알겠니? 알러지야. 자, 이제 뭐 어디까지 왔어? 알러지를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돼? 제 생각각류 몇 개 할 수 있어? 어? 비만세포를. 치료해요. 비만세포는 세포인데 어떻게 치료해? 그렇지. 그래서 뭐야?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거야. 항히스타민제는 뭐야? 약물을 통해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거지. 그럼 간장게장 먹을 수 있어.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항히스타민제 주세요. 알겠니? 알러지 약 주세요. 그런 거. 보통 우리는 뭐 달라 그래? 알러지 약 달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봄철에 보면 꽃가루 알러지 있는 애들 항상 들고 다녀. 가방에. 그래서 좀 코가 이상한데 그럼 바로 약을 먹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히스타민 분비가 억제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반응이 나오면 얘는 당연한 코스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된 문제가 뭐가 돼야 돼? 후천성 면역 결핍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파생된 문제가 뭐 있겠어? 알러지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이제 알러지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면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문제만 보고 가겠습니다. 다 됐어, 이제. 자, 갑니다. 193페이지 1번 가겠습니다. 자, 면역은 동글뱅이 치기하고 X야. 사람은 모든 방어작용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뭐 좀 이상한데?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다? 아니죠. 이건 무슨 면역을 말하는 거야? 선천적 면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역작용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선천적 면역만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거야. 후천성 면역은 살면서 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야. 자, 선천적 면역은 여기 있네요. 주로 병원체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 주로 선천적 면역은 뭐가 있었지? 그래, 아까 했잖아. 염증작용. 됐니? 그리고 다시 얘기해보자. 병원체 종류를 구별하지 않아. 무슨 뜻이지?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그래, 비특이적이야. 그러니까 주로 선천적 면역은 특이적 면역에서 비특이적이었어. 비특이적이야. 왜? 눈물에서 뭐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균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지. 피부 모든 항원을 다 막아낼 수가 있지. 됐니? 그 다음에 아까 염증의 대식세포, 비만세포 걔네들 특이야, 비특이야? 비특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선천적 면역은 병원체로 구별하지 않고 비특이적 면역이면서 대부분 동일한 면역이 일어나는 거야. 동일한 방법으로. 됐니? 면역작용. 다시 잠깐만. 어딨어? 여기 있다. 이거 잠깐만 요거 설명을 안 해주고 왔어. 이제 됐죠? 자, 봐. 이제 면역을 다 했으면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걸 안 하고 그냥 왔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려면 머릿속에 이제 이게 있으면 되겠지. 됐니? 자, 봐. 방어작용에는 크게 뭘로 나눴어?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잖아. 다시 아까 했던 거잖아. 선천적 면역은 외부 방어작용이 있었지. 피부. 됐니? 그 다음 뭐 있어? 점막. 됐니? 그 다음에 봐. 선천적 면역에서 내부 반응이 있었지. 이거 말한 거야. 내부 반응 뭐 있었어, 이게? 염증 반응.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였어? 됐니? 외부 반응이든 내부 반응이든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그렇지, 비특이적이야. 그런데 오늘 배운 건 이거 배운 거지. 오늘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건 뭐야? 후천적 면역 반응을 배운 거지. 후천적 면역이 뭐 있어? 세포성 면역. 아까 세포성 면역이 뭐였어? 세포성 면역. 아까 누구 이름. 세포성 면역. 세포독성 T림프구. 다시 해볼까? T림프구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성숙됐어? 골수에서 만들어서 어디서 성숙됐어? 그렇지, 가슴샘에서. 됐어요? 또는 림프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자, 갑니다. 체액성 면역이가 누구야? 오우, 체액성이야. 어디서 만들어졌어? 됐니? 체액성 면역 어떻게 일어나야 돼? B림프구가 활성화돼서. 그 다음에 뭐야?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었어? 항체 생성하는 거지. 자, 간다. 얘네 공통점 뭐 있어야 돼?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다시 해보. 하나만 해. 알겠어?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특이적 면역이지. 왜? 내가 그 새끼의 정보를 알고 거기에 감염된 세포만 때려 죽였었지. 세포독성 T림프구. 됐니? 두 번째, 체액성 면역 뭐야? 내 항체는 그 항원에 대해서만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 특이적. 이해됐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면역. 또는 뭐, 이 면역작용. 다른 말로 뭐라고? 방어작용, 면역작용. 선천적, 후천적. 선천적 뭐야? 외부 방어? 내부 방어, 내부 반응, 염증, 체액성. 이거. 됐죠? 방금 그 OX 문제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아까 저걸 설명 안 했는데, 방금 전에 어디 갔어? 여기지. 그래서 선천적 면역, 방금 뭐라 말하는 거야? 외부 방어, 내부 방어. 선천적 면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외부 방어. 외부 방어도 마찬가지로 뭐야? 항원의 종류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부 방어, 염증 작용. 이것도 항원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병원체에 감염되면 즉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작용된다. 맞는 말로 써야 돼? 틀린 말로 써야 돼? 틀린 말로 써야 돼? 예. 아니야? 맞는 말로 써야 돼? 틀린 말로 써야 돼? 틀린 말. 하나는 틀린 말, 하나는 맞는 말. 뭐 나보러 어쩌라는 거야? 하나만 골라줘. 그래,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즉시가 이상한 거잖아. 즉시. 됐니? 후천성 면역은 아까 뭐 있어야 돼? 며칠 아파야 돼? 2, 3일 아파야 돼.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2, 3일은 아파.
쟤 또 이해 안 가는 애 하나 또 들어왔네. 아이, 즉시라는 말은 2, 3일은 즉시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야, 너 남자친구가 즉시 데이트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2, 3일 있다가 갈 거야? 오빠 2, 3일 있다 왔놓고 즉시 오랬잖아. 2, 3일은 즉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 이 한국말이 또 못 알아듣는 애가 나오네. 아까 우리 할 때 며칠은 아파? 건강해도 2, 3일은 아파. 나이 먹으면 3, 4일. 더 나이 먹으면 5, 6일 아프단 말이야. 됐죠? 다시 후천성 명령은 즉시란 단어를 쓰면 안 돼. 물론 이건 돼. 신속하고 즉시에서 신속까지 안 되겠네. 여기까지 안 되겠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건 돼, 안 돼? 돼요. 이건 되지. 왜? 체액성 면역이니까 광범위하게 일어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안 되네. 이런 다시 쏘리. 자, 선생님 여기서 아까 하나 빼먹고 왔어. 자, 이제 봐. 아까 보조티린푸그에서 무슨 작용까지는 했는데 또 뭘 빼먹었어? 나 왜 아까 길을 잃었니? 아씨, 오늘 길 많이 잊어먹네. 어씨, 아까 뭐까지 했어? 이식이 안 되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돼. 됐니? 뭐 배워야 되냐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얘가 교란을 일으켜서 내 세포를 내 걸 항원으로 인식해버려. 어? 내 건데 얘가 항원으로 인식한다고. 내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이거는 외워놔야 돼. 자, 갑니다. 우리 뼈하고 뼈 사이에 뭐 있어? 이걸 왜 안 했지 아까? 뼈와 뼈 사이에 뭐 있어야 돼? 어? 근육. 뼈와 뼈 사이에? 오늘 상태 안 좋은데?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그래, 그렇지. 관절. 그 관절 사이에 뭐 있어야 돼? 연골이 있는 거야. 연골. 연골 다 먹어봤지? 맛있어. 아니, 연골 먹어봤을 거 아니야. 뭐 먹을 때 먹어? 족발 먹을 때도 나오지만 닭발에서 짱이야. 닭발, 연골, 닭발 이렇게 긁어 먹으면 그 닭발, 달과 발, 그 발가락 마디와 마디 사이에 허연 거 있어. 그거 씹어봐. 아주 그냥 고독도독 맛있어. 아, 오늘은 닭발을 먹어야 되겠네? 됐어? 오늘, 그렇죠. 오늘은 닭발이어야 된다. 됐니? 오늘 한잔 해야 되는 날이란 말이야. 오늘 나의 제자가. 선생님, 학원 선생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고려대. 저렇게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가 제일 좋죠. 기분이. 오늘 같은 날 뭐 해야 돼? 한잔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겠어? 닭발. 족발은 닭발. 됐니? 간다. 연골 뭐야?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어서 내가 이런 관절 운전을 해주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연골을 항원으로 인식해버려. 누가? 이 새끼가. 됐니? 항원에 감염된 세포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저 연골이 다 갈아져서 없어지는 거야. 내 세포가 내 거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다 없애버려. 그럼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엄청 힘든 거지. 왜? 마디를 움직일 때마다 아프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엄청 아프대. 알겠니? 그리고 제일 문제는 치료가 잘 안 돼. 왜 치료가 잘 안 되겠어? 그렇지. 이 새끼가 내 거를 항원으로 인식하니까 이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세포독성 티린푸그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 알겠니? 바로 뭐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하나 더 합시다. 암이야. 우리 암은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이야?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이야? 왜 암은 치료가 잘 안 돼? 됐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생이라면. 자, 갑니다. 얘가 내 세포야. 이게 내 거다. 근데 얘가 상처가 나. 그럼 피부 세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 안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해와서 여기가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원래 기존의 세포랑 딱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고 우리 세포는 항상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저렇게 상처가 났던 세포에 새로운 세포가 딱 나오면 멈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새끼가 다 새로운 세포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세포 분열이 계속돼. 이렇게 세포 분열이 계속된다고. 세포 분열이 계속돼. 세포 분열이 계속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포 분열이 계속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세포 분열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어떠한 병원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 세포야.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얘가 무한 반복 증식돼 버리네. 알겠니? 그리고 이 세포가 커지면 얘가 뭐 하기도 해? 옮겨가기도 해. 옮겨가기도 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암전이라고도 하잖아. 근데 왜 치료가 잘 안 돼? 내 거야. 저게 남의 거라면 누가 와서 세포독성 T림프가 와가지고 너 좀 이상한데?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건데 보조 T림프가 세포독성 T림프가 와가지고 너 이상한데? 죽어! 그러려고 그랬더니 암세포가 뭐라 그래? 우리 편이야. 나야 나. 우리 편. 그러니까 세포독성 T림프가 딱 보니까 우리 편 맞네? 근데 너 생긴 거 왜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 그리고 자가 면역이 안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한히 자라버리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아주 독한 약을 써야만이 제가 겨우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잘라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야? 암 수술에서 잘라버린 절제술.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암 치료에서 어때? 방사선으로 걔를 치료해서 녹여버리는 거지. 자체 면역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포독성 T림프 할 때 암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암이. 알겠니? 그 암은 뭐야? 비정상적인 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으로 치료가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니? 그래서 암이 그렇게 치료가 힘든 병이란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할 때 암에 걸릴 만한 행동 하지 마시고, 암에 걸릴 만한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이해됐습니까? 아까 그 얘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다 됐다. 뭐 이런 건 이제 너무 쉬우니까. 자, 림프 이것도 쉬우니까. 됐어요. 이런 거는 자, 시작합니다.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단어 다 외워진 거 같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우리 주은이 집에 갈 때 이제 완전히 면역에 대해서 다 알고 간다 그랬었지? 보자. 우리 주은이 다 알고 가는지.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가와 나는 세포성, 체액성 면역을 순서 없이 기억부터 디귿까지는 B, 보조 T, 세포독성 T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너무나 이제 완벽하지. 우리 유림이도 완벽해진 거야. 유림 닭갈비집이 있는데 그 집하고 너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고 보네. 선생님 잘 가는 닭갈비집이 유림 닭갈비네. 그러고 보니까 관련 없어? 그랬구나. 이름이 똑같았네. 선생님 잘 가는 집이야. 좋아해. 됐어. 어쩐지. 자, 간다. 가자. 기억. 어딨어? 니은 여기 있다. 니은. 디귿 여기 있다. 자, 이름 쓰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B림프구랍니다. 이름 쓰겠습니다. 기억, 이름 뭐야? 보조 T림프구. 운반 역할. 자, 니은 어딨어? 니은 여기 있네요. 자, 이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러 갔습니다. 얘 누구야? 세포독성 T림프구. 얘 누구야? 어이구, 이 새끼가 분화돼서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졌습니다. 얘 누가 돼야 돼, 그러면? B림프구.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딨어? 여기 나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항체를 만든 나는 됐어요? 체액성 면역이야? 세포성 면역이야? 체액성 면역이야. 체액이 무슨 뜻이야? 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야. 자, 얘는 무슨 면역이야 그러면? 세포성 면역이야. 왜 세포성 면역이야?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민 세포성 면역이야. 민 세포성 면역이라고. 알겠지? 세포성 면역이야. 알겠지? 너무나 쉽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3번에 1번이야. 항원 제시.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분해하는 과정은 항원 작용으로 식세포 작용이니까 어디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되겠지? 누구야? 항원 작용 제시. 항원 제시라는 건 뭐야? 항원이 들어왔다는 소리야. 식세포 작용은 쟤야 무슨 세포야? 대식세포라는 작동이야. 됐어요? 이 작용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여기는 무슨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 내부 염증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선천적이고 내부 방어고 비특이적, 비특이적이 돼야 돼. 오케이. 활성화된 니은 어딨냐? 니은 활성화된 니은 여기 있다. 활성화된 니은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어 작용은 비특이적, 특이적. 와우, 여기 중요하다. 자, 얘가 가서 감염된 세포를 가서 때려잡아 죽이지. 자, 여기 간다.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특이적이어야 돼. 왜 특이적이어야 돼? 얘가 지금 아무거나 때려잡는 게 아니라 보조티림프가 뭘 갖다 줬어? 그 항원의 정보를 갖다 준 거지. 그 항원 정보에 의해서 감염된 놈만 때려잡아 죽이는 거야. 아무거나 때려잡아 죽으면 큰일 나. 알겠니? 그러니까 됐니?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특이적. 됐어요? 자, 갑시다. 세포성, 체액성 면역은 여기 있네. 항체를 생산했으니까. 누구야? 항체를 생산했으니까. 항체 만들어졌대. 세포성 면역이야? 체액성 면역이야? 체액성 면역이야. 다 알겠지? 이제 집에 갈 때 됐나 보다, 우리 유리. 힘들지, 유리야? 됐니? 1시간 서 있는 거 되게 힘들지? 선생님 7시간 서 있어, 하루에. 아, 그지? 7시간 꼬박 서 있는 거야. 응? 뭐? 살 빠지겠다고? 엄청난 몸매야. 너는 뭐, 그래서 너 서 있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야. 엄청난 관리를 통해서. 알겠니? 유림, 선생님 요즘 엄청나게 운동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니? 작년 여름에 내가 나시티 입고 수업하기로 했는데, 알겠어? 작년 여름에 우리가 못했지. 선생님 배 왕자가 조금 부족했었다고. 올 여름, 이번 여름엔 도전. 알겠어? 네, 이번 여름엔 도전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시티 딱 입고 영상 딱 그지 유튜브 연결 딱 해서 하고 알겠니? 됐어? 자, 계속 갑니다. 항원 다시 OX네요. 병원 제시.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 그지? 항원이 제시하는 세포는 누구 세포야? 항원 제시 세포는 대익세포야. 됐니? 그럼 대익세포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돼? 보조 T 림프구한테 줘야 됩니다. 야, 여기는 스토리텔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니? 다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오늘 선생님이 지금 1시간 반을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머리에 빡 하고 인식이 돼야 돼, 스토리텔링으로. 됐어요? 니은, 헤이. 야, 기억 어딨니? 기억 어딨니? 얘네. 얘는 뭐야? 보조 T림프구니까 어디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건 무조건 골수. 자, 성수가 어디서 돼야 돼? 보조 T, 간? 누가 간에서 성숙된다고? 간이 벗니? 이것들이 간이 벗는데 이제 집에 갈 때 되니까 어서 성숙돼야 돼. 간. 아니 가슴샘. 가슴샘? 그지? 너 그지 간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알겠니? 보조 T림프구니까 어디서? 골수에, 뭐야? 골수면 안 되잖아. 누가 돼야 돼? 가슴샘 또는 그래, 림프절, 림프에서라고 돼도 돼. 그래서 얘는 뭐 틀린 말이네요. 이렇게. 아이고. 자, 계속 갑니다. 하하. 3번. 가나 모두 후천성 면역이야. 가 여기 있습니다. 됐니? 세포성 면역. 나 여기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 가나는 모두 후천성 면역에 해당합니다. 맞아, 틀려? 맞아야 돼. 여기서 선천적 면역은 뭐밖에 없어야 돼? 됐니? 대익세포가 잡아 죽이는 거. 얘만 선천적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디귿 어딨냐? 여기 있다. 오, 디귿의 이름은? 비림프구에 의한 반응은 세포성 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겠니? 무슨 성 면역이어야 돼?
체액성 면역에 대하고 보조 T림프구는 어디 있어? 보조 T림프구 여기 있겠네. D의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열하라는 것은 됐니? 보조 T림프구는 디귿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에 관여해 안 해? 관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런 거야? 뭘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지. 정보를 갖다 줘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정보에 의해서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랑 분화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또 하나, 이거 아까 하나 더 하자. HIV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없어지는 거야. 얘가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모든 후천적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억세포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든 면역이 몇 차 면역이 돼버리는 거야? 1차 면역이 되는 거야. 됐니? 누구만 일어날 수 있어? T세포만. 염증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염증 작용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염증 작용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항원을 우리가 다 때려잡을 수가 없단단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애들이 궁금증이 많은 애들이 많은데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건 거지. 알겠어요? 우리는 염증 작용이 일어났는데 병원체가 들어오면 왜 죽어요? 왜 병에 걸려 죽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거지. 알겠니? 병에 걸리면 죽는 건 뭐 때문이야? 그래, 증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는 거야. 뭐보다 빨라? 내 면역력이 일어나는 속도보다. 증식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뱀균이 나와. 뱀독이 나오는 거야. 뱀독.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 물리면 그 뱀의 독이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뭐야? 엄청난. 그렇죠. 항원인 거야. 근데 그 항원인데 우리가 칠보사라는 뱀 이름이 있어. 이름이 왜 칠보사야? 7발자국을 뜨기 전에 죽는다 그래서 칠보사인 거야. 그러니까 그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 증식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문제는 있어. 봐봐. 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 얘기야. 잠깐 봐. 자, 간다. 사람이 보통 동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뭐야? 뱀에 물려. 됐니? 왜 뱀에 물려? 동아시아 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뱀에 물린다 알겠니? 근데 문제상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와. 뱀에 물리면 뭘 가지고 다녀?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쪽 태국이나 이쪽 됐니? 라오스 이 사람들은 됐니? 농사를 지러 나갈 때 뭘 가지고 다녀? 그렇지. 뭘 가지고 다닌다고? 카드? 왜? 뱀에 물리면 계산해야 돼? 해독제. 오늘 상태가 어때? 그래, 카드 극자 알겠니? 자, 간다, 다시. 뱀에 물리면. 이 문제야. 뱀에 물리지? 그럼 뱀독이 들어오지? 그럼 봐라. 치료제를 가지고 다녀,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해독제라고 합시다. 그럼 봐라. 어떤 뱀, A라는 뱀에 대해서, A뱀. 됐니? 걸렸지, 물렸지. 그럼 치료제로 내가 먹어서 치료를 했어. 또는 발라서 치료를 했지. 그럼 이 뱀에 대해서 두 번째 또 물리면 어떻게 돼? 2차 면역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야. 그 얘기 할 줄려 그런 거야. 왜 안 일어난 거야? 내가 치료제로 치료했다라는 건 내 몸에서 면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항체가 들어오는 거지. 그 항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치료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외부 항체를 내가 사용했으니까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면역이 일어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진 거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제로 하는 건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졌다는 뜻이란다. 계속합니다. 다 했어. 이제 오늘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됐고. 오케이. 자, 봐. 여기 있네. 자, 봐. 우리가 배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림은 손상된 세포로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A하고 B는 비만세포와 큰 포식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10번
화학물질 X의 이름을 쓰고 X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모세혈관의 변화. 화학물질 X는 누구겠어 그러면? 얘는 히스타민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는 B만 세포고 B는 큰 포식 세포인데 A, B 중에 누가 비만 세포고 누가 큰 포식 세포야? 그래, A, B가 비만 세포야. 어떻게 알았어? 됐니? A에서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A에서 화학물질이 나왔어.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나온 건 누구에서 나와야 돼? 비만 세포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만 세포에서 나온 이 화학물질 때문에 뭐가 확장돼야 돼? 혈관이 확장돼야 되겠지. 그러면 혈관이 확장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백혈구라 부르는 거야. 그 백혈구의 주성분, 백혈구는 굉장히 큰 단어지. 근데 이 얘가 와서 지금 뭐 했어? 이 균들을 다 때려잡아서 먹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야 돼? 그래, 큰 포식세포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뭐야? 골무면 되겠지. 저걸 골무면 뭐란다고? 고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걸 쫙 짜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휴지에 잘 닦아서 잘 묻어줘야 돼. 알겠니? 좋은 일 하고 가는 애잖아. 됐어? 저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내 세포였고 좋은 일 하고 가는 애야. 잘 묻어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답 냅시다. A는 비만 세포입니다. 맞습니다. B는 세균에서 X는 세균에서 분비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죠. 됐어요? 안 됩니다. 다에서 B는 다 어딨냐 알겠네요.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은 그렇지. B는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한다. 맞죠? 염증. 자, 요게 답이다. 자, 디귿. 자, 리을이다. 리을 해봐라. 자가. 염증 작용은 후천 면역이냐 선천 면역이냐? 선천면역. 하나만 하자 그랬지. 선천 면역이냐 후천 면역이냐? 선천적 면역이야. 됐니? 자, 봐 이따가 내가 그랬지 수업 시작할 때 면역을 완벽하게 하고 간단 말이야 우리 주은이가. 자, 면역을 완벽하게 할까 우리 주은이가. 주은아, 저건 선천적 면역이지.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집에 안 간대. 집에 안 간대. 됐니? 이거 선천적이야. 됐어요. 그리고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이런 건 하지 말자. 됐어요. 골수에서 만들어. 뭐 보조티, 디림프거든, 비림프거든 만든 건 골수. 얘가 생긴 게 가슴샘이야. 그럼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게 누가 돼야 돼? 티림프구. 아이고, 병원체 들어왔네.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되겠어? 데이스테폰가 보네. 그럼 지가 여기다 항원을 제시했지? 그럼 얘가 가지고 가네. 그럼 이 가지고 가는 그림이야 지금. 쭉쭉 가지고 간다.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되겠어? 보조 T 림프구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 했다. 아유, 생긴 거 그림 똑같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아까 이거 다 설명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뭐 설명되는가? 이 책이 조금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얘는 뒤에 있어. 여기까지만 하자. 얘가 누구야? 그렇지, 항체야. 이게 긴 가지, 이게 짧은 가지. 얘는 사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지라고도 돼. 긴 가지, 짧은 가지. 이 짧은 가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항원과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림프구에서 2에서 3일 동안 이 짧은 가지가 누구랑 맞게끔? 항원하고 맞게끔? 그렇지, 깎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가 가서 항원 A하고 항원 B에 맞춰서 깎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맞는 거야? 항원 A랑 맞았나 보네? 그래서 항원 A만 가서 이 항체가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거야. 이건 아까 배운 내용이죠? 됐습니까? 됐어? 이게 항체 생긴 모양이고 Y자 모양이고 여기서 짧은 데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항체랑 모양을 갖게 치료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다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